최근에 이런 문제가 총회 114에 제보되었다고 합니다. 제보 내용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용산에 있는 어떤 주상복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곳에는 아파트동이 2개, 상가동이 하나, 오피스텔동이 하나, 이렇게 4개의 동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 어떤 총회 대행 업체에게 관리단 집회를 의뢰했더니 그 업체에서는 이게 4개의 동으로 각각 다르게 있다고 생각을 하고 상가동만 따로 관리단 집회를 개최해서 관리인을 선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건축물 대장을 보면 전체가 1개의 동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나오는데요. 그렇다면 전체가 1개의 동으로 취급되는데 그 일부가 이렇게 따로 독립해서 떨어져 나가겠다면서 관리인을 만들었다는 이야기인데 제가 이거 듣기만 해도 좀 이상한데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들으면서 계속 난감한데요. 권리 분석도 제대로 해보지 않고 관리단 집회 대행을 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습니다. 건축물 대장만 보더라도 하나의 동으로 나타났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벌써 하나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겁니다. 2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시켜야 그 일부만 관리단 집회를 진행을 하고 관리인을 선임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기준은 건축물 대장에 각각이 분리된 별도의 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의 기준은 구조상 사용상 역시 별도의 건축물로 볼 수 있을 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어야 돼요. 제가 제보를 받고 현장에 나가봤는데요. 이게 외부에서는 마치 4개의 별도의 동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1층 주차장이 모두 이어져 있었습니다. 2층 상가도 모두 이어져 있고요. 그 위부터 옥상이 있고요. 건물들이 4개가 마치 탑처럼 솟아 있었던 그런 구조였습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이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관리단 집회를 별개로 치렀다는 것, 이건 정말 믿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권리 분석이 이렇게나 중요한데 그 중요한 것에 관가한 것이 됐네요. 총회 대행업체를 썼는데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게 참 놀랐습니다. 이러한 권리 분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또 동의 개수만은 아닐 텐데요. 어떤 것이 또 있을까요? 네, 저도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권리 분석은 관리단 집회 대행의 첫 번째 단계이고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말씀하신 동의 개수는 당연하고요. 전체 구분 소유자의 수, 전유 지분의 수, 그리고 공유자의 수, 그리고 적법한 관리를 선임하기 위한 정족수 같은 것들을 명확하게 정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정하지 않고 확실한 분석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관리단 집회를 대행하게 되면 나중에 법적 소송으로 가게 되더라도 많은 문제를 접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또 하나죠. 집합 건물은 총회 114 집종사입니다.